안녕하세요. 한국체대 윤영일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존중과 책임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축구를 하는데 무슨 존중과 책임이 있을까?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축구를 잘하기 위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요? 축구 경기력, 우리가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우리가 크게 보면 내 몸, 그러니까 내 몸을 잘 움직여서 기술이나 체격 이런 요소들이 또 축구를 잘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경기를 잘 풀어가는 능력도 필요하죠.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전술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이런 경기를 잘 풀어가는 능력도 필요하고, 내 마음을 항상 같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 심리 조절도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내 몸,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 내 마음을 조절하는 능력이 축구 선수로 내 내부에 있는 자원이에요. 또 이제 내 밖에도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어떤 선생님하고 서로 믿고 믿음을 주고받으면서 축구를 하고 또 적절한 도움을 받는지, 또 선생님이 우리를 아주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축구를 잘하는 데 중요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에서 또 환경에서 시설에서 축구를 하고 있느냐, 또 주변에서 우리가 축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원해 주는 사람도 우리가 축구를 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지원군인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축구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경기 경험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권역 리그를 해보는지, 아니면 전국 시합을 가보는지, 아니면 대표로 해외 경기를 가보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선수로 성장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게 되기도 해요. 또 우리가 연령별 대표로 선발돼서 대표 선수로 훈련을 해보는 것도 또 선수로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부상을 당하는지 이런 요소들도 여러분이 축구를 잘하고 재밌고 즐겁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영향을 미쳐요. 그렇다면 또 여기에 보면 가치나 평판, 이런 문제도 축구를 잘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가치와 평판이 뭘까요? 가치나 평판은 내가 잘하는 것과는 별개로 내가 잘하는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원으로 가치와 평판이 축구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치와 평판 문제 대표적으로 잘 보이는 게 이제 리스펙트 캠페인이나 아니면 피파에서 했던 사회적 책임 캠페인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축구나 축구 선수의 가치나 평판을 만드는 축구계의 노력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치나 평판을 만들어야 될까? 제가 2012년에 유로 2012가 있었고 여기 TSG로 갔었어요. 그런데 이 경기장 안에서 엄청 충격받았던 게 리스펙트 캠페인이었어요. 존중하라는 얘기를 하죠. 뭘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선수가 동료를 존중하고 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경기장에서 또 지도자를 존중하고 관중을 존중하고 또 시청자, 축구 팬을 존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심판도 선수를 존중하고 지도자를 존중하고 관중, 팬을 존중하는 거고, 팬들도 선수를 존중하고 지도자를 존중하고, 축구계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생각, 가치로 축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지금까지 페어 플레이 얘기를 해왔어요. 이전까지는. 시합 때 정정당당하게 시합해라. 경기할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리스펙트 캠페인은 우리가 어떤 가치나 생각을 가지고 축구를 하고 축구장에 그리고 축구를 대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건 가치의 문제, 축구가 경기장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UEFA에서도 리스펙트 캠페인을 전개했고, 우리 대한축구협회에서도 2013, 14년 무렵에 이제 이 리스펙트 캠페인을 전개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축구에 관여하고 있는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존중받고, 그게 축구의 가치를 더 높이고, 그래서
축구를 하는 사람, 축구를 보는 사람, 아니면 축구를 즐기는 모두가 더 좋은 컨텐츠로 축구를 보게 만드는 게 이제 리스펙 캠페인의 목표인 거죠. 피파에서는 사회적 책임 캠페인도 진행해요. 사회적 책임이 뭐냐? 축구에 무슨 사회적 책임이 있어요? 축구가 모든 인류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개발국의 아동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신체활동 프로그램, 좀 더 발달 프로그램으로, 발전 프로그램으로 축구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인종차별을 배격해요. 인종의 여러 차별들을 할 수 있죠. 다문화의 차별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차별들을 하면 안 됩니다는 캠페인을 축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개해요. 이렇게 축구는 그냥 축구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죠. 이기고 잘하는 것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를 축구가 만들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세상이 됐고, 그 아름다운 세상 가치, 존중이나 책임 이런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축구에서 사진이 대한민국에서 저 이영표와 박지성 선수의 저 사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진 다 알죠? 토트넘하고 맨유가 경기하다 이영표 선수가 박지성 선수한테 공을 뺏기죠. 그래서 결국에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고 실점하고 난 다음에 저렇게 둘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거. 서로 존중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서로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렇게 프리미어리그에서 서로 뛰고 있으면서 서로가 존중해지고 또 서로의 책임을 보는 것, 모두가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된 거죠. 대한민국 축구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구 사람들 모두에게 정말 축구에서 아름다운 이야기, 존중이나 책임이 이런 거구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에서 존중과 책임이 축구 경기력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죠. 우리가 존중이 스포츠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모르가넬라 선수가 있어요. 스위스 선수인데 우리나라하고 경기하고 시뮬레이션 했어요. 그런데 심판이 속아서 우리나라 선수에게 경고를 주고 그렇게 경기가 진행됐죠. 경기가 끝나고 우리나라 팬이 모르가넬라 SNS에 막 악플을 달아놨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축구하면 안 되지. 막 하고 악플을 달아놓으니까 모르가넬라 선수가 경기 끝나고 자기 SNS를 딱 보니까 한국 팬들이 자기한테 막 악플을 달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한국 사람 바보, 멍청이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아주 큰일이 났어요. 스위스 축구협회하고 스위스 올림픽위원회에서 모르가넬라 선수를 대표팀에서 제외해버려요. 아직 경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스포츠, 축구의 가치를 훼손했고 한국 선수들에게 미안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팀에서 제외하고 한국 대표팀 그리고 한국 축구 선수들에게, 팀에게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죄송하다, 정말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사과한다 하고 사과하고 모르가넬라 대표팀에서 제외하고, 또 올림픽 끝나고 나서는 저 모르가넬라 선수를 스위스 대표팀에서 영구 퇴출시켜버려요. 왜? 스포츠의 기본 가치를 존중하지 않았어. 경기에서도 존중이 아주 중요하죠.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거의 같은 일이 유럽 대회하고 아시아 대회에서 있었어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드롭볼 한 공, 아드리아노 선수가 그 드롭볼 한 공을 직접 득점으로 연결을 해버립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UEFA는 아드리아노한테 2경기 출장 정지를 내려요. 왜? 규칙에는 없지만 상식에는 이거 득점하면 안 되는 게 상식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2경기 출장 정지를 내린 데 반해서 AFC 대회에서는 드롭볼에서 똑같이 득점을 했지만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왜? 축구 규칙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축구 규칙 너머에 상식을 적용하는 건 존중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실제로 클로제 선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로제 선수는 여러 이제 존중의 모습을 경기에서 보여줍니다. 자기 2012년 나치와의 경기에서 코너킥 상황에서 손 맞고 득점이 돼요. 상대 선수 막
손 맞았다고 항의했지만 심판 못 보니까 득점을 인정해요. 그런데 클로제가 막 심판한테 가더니 자기 손 맞고 득점됐다고 이야기해요. 심판이 노골을 선언합니다.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런데 클로제가 또 보니까 2005년에 브레멘에서 경기할 때도 비슷해요. 막 드리블해서 골키퍼하고 1대1이 됐고 페널티 에리어 안에서 골키퍼하고 충돌이 있는 걸로 보이고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페널티킥 선언하고 골키퍼한테 경고를 줘요. 그런데 클로제가 딱 일어나더니 심판한테 가서 아니라고 내 다리 걸려서 넘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분명히 팀에서 보면 이득이잖아요. 자기한테 우리 팀한테 득점이 생기는 건데 그걸 포기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건 상대를 존중하는 거고 또 축구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아주 중요하게 평가되는 그리고 축구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선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조금 더 아주 긴 안목에서 무엇이 더 축구를 아름답게 만들고 내 선수 경력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선수로 성장해 가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선수를 존중할 수 있느냐? 모든 기념비적인 플레이를 했던 선수들의 은퇴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은 선수들의 은퇴식을 봐왔죠.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의 은퇴식, 그리고 세계적인 경기력을 보유했던 은퇴식. 대표적으로 이니에스타 은퇴식을 했을 때 바르셀로나에서 저렇게 팔자를 옆으로 눕힌 게 무한대를 표시한 거죠. 저렇게 이니에스타에 대한 팬들의 축구의 무한대의 사랑을 보여주기도 하고 선수를 존중해주는 팬들. 저게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존중인 거죠. 팬이 선수를 존중하는 거고 선수도 분명히 축구 관중들을 존중했죠. 탁월한 경기력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태도로 존중했고 서로가 존중하는 거죠. 이렇게 축구에서는 스포츠에서는 스포츠계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해야 되고 그렇게 아름답게 존중하는 게 축구를 더 성장시키고 축구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방법인 거죠. 축구에서 책임 그리고 존중을 잃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도핑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승부 조작 그리고 세 번째 폭력 문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이제 도핑. 도핑은 뭐냐 하면 선수가 훈련이나 아니면 경기 결과를 더 좋게 하려고 금지된 약물이나 방법을 사용해요. 이게 크게 2가지 문제인 거죠. 약물이나 방법을 사용해서 선수한테 더 많은 신체적인 부담이 와서 선수가 위험해지게 될 수 있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공정하지 않죠. 반칙을 쓰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국제 반도핑위원회, WADA라고 해요. WADA. 이 국제 반도핑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우리나라 도핑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한국 반도핑위원회, 카다가 설립돼서 선수들 도핑 검사도 하고 또 도핑에 관련된 교육도 하고 여러분도 이제 경력을 계속 쌓아가면 카다, 한국 반도핑위원회에서 하는 반도핑 교육을 많이 듣게 되고 또 실제로 운동을 더 잘해서 여러분이 프로 선수 아니면 대표 선수 정도 되면 이제 도핑 검사를 자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핑을 하면 선수가 영구 제명이 되기도 하고 선수 자격 정지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도핑이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돼요. 왜? 나를 보호하고 스포츠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도핑을 하면 선수들이 스포츠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공정하게 똑같은 출발선에서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이 스포츠의 공정성이 깨져버려서 스포츠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고 우리가 스포츠에서 경쟁은 정정당당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도핑은 정정당당한 게 아니잖아요. 시험 볼 때 컨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도핑하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의 책임, 그리고 이런 가치들을 위배하는 아주 치명적인 위협으로 보고 스포츠 안에서, 축구 안에서 도핑은 안 됩니다 하고 막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승부 조작이에요. 이거는 정말 아주 큰 문제예요. 승부 조작이 뭐냐면 여러분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선수로 성장하게 되면 이런 위협에, 그런 유혹에 시달리게 돼요. 승부 조작은 뭐냐면 선수나 지도자가 경기의 승패나 점수를 의도적으로 변경시켜요. 그냥 지는 거죠. 이기는 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일부러 져버려요.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 많은 종목, 야구나 농구나 뭐 e스포츠나 이런 종목에서 승부 조작이 계속 일어나요. 축구에서도 대단위로 이제 승부 조작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이 승부 조작으로 인해서 선수 60명 가까이 이제 K리그 선수들이 영구 제명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게 이제 스포츠, 축구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승부 조작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 막고 있는 거죠. 이게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게 스포츠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서로 경쟁하고 누가 이길지 모르는데 일부러 져버려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거는 스포츠를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니게 만드는 거. 여러분, 탄산음료, 예를 들어 사이다나 콜라, 여기에 탄산이 들어있어서 그런 독특한 맛, 느낌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탄산이 다 빠져있다고 생각해봐요. 승부 조작은 스포츠를 탄산이 빠진 탄산음료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부 조작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영구 제명됩니다. 앞으로 절대 축구 선수가 승부 조작에 가담해요. 그러면 넌 앞으로 절대 축구 선수 할 수 없어. 그래서 선수 경력도 끝나고 또 이제 수사를 받아서 선수가 형사적인 책임을 지기도 해요. 승부 조작이 왜 안 되느냐면 선수 스스로를 보호하고 내가 승부 조작에 가담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선수로서의 경력의 문제도 있는 거고, 스포츠가 아름다운 거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지 않아. 이거 왜? 상대나 우리 팀 동료는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고 있는데 승부 조작 의도가 있는 선수 하나가 덜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기고 지고 스코어를 자기가 인위적으로 조작해요. 이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거죠. 이것 자체가 스포츠를 보호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또 하나, 동료에 존중하지 않는 거지. 내 팀의 나머지 10명은 정말 열심히 이기려고 뛰는데 나는 실점하려고, 지려고 경기를 뛰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동료를 존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진짜 아름다운 선수는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는 게 정말 아름다운 거고, 나를 존중하는 거고, 축구를 존중하는 거고, 우리 팀 동료를 존중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상대를 존중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 우리 학교 폭력 이야기를. 앞에 도핑이나 승부 조작은 조금 더 우리가 축구를 더 오래 해서 성인 선수쯤 됐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큰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한테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학교 폭력이 뭘까? 우리 익숙하잖아요. 친구들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법에도 이런 게 학교 폭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친구를 때리거나 아니면 어디 가두거나 뭔가 말로 막 협박해요. 아니면 뭔가 뺏어요. 어디로 막 끌고 가요. 아니면 그 SNS, 그러니까 톡이나 뭐 다른 데다 뭔가 힘들게 해요. 아니면 뭐 심부름 시켜요. 친구를. 아니면 따돌려요. 이건 서로 존중하지 않는 거지. 그렇죠? 책임지지도 않는 거고. 친구들하고 어떻게 책임 있게 존중하면서 지낼까? 이거 우리가 교실에서 또 축구부 안에서 후배나 동료하고 선배하고 어떻게 서로가 존중하면서 지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항상 내가 이런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친구들이나 교실에 있는 아니면 축구부에서 있는 동료나 후배들, 선배들이 어떤 마음일지, 어떤 생각이 들지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선생님한테 아니면 감독 선생님한테, 코치 선생님한테 일러 바치는 게 고자질하는 거다. 아니에요. 그거는
내 친구도 보호하고 선생님도 보호하고 아니면 동료를 보호하는 일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카톡이나 아니면 여러 인터넷 모바일로 대화하잖아요. 그럴 때 안 보인다고 막 아무 얘기나 막 하면 보는 사람은 한 번 보는 것 같지만 계속 그걸 또 보고 볼 때마다 속상하고 마음 아플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를 잘 배려해야 되고, 우리가 그냥 말로 하거나 뭔가 모욕적인 뭔가를 상대 기분 나쁘게 하면 그냥 말하고 끝이잖아요, 나는. 근데 그 사람은 평생 마음속에 상처로 남고 이게 아주 오래 가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건 그냥 무관심해. 그건 도와주는 걸 수 있어. 아무 말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친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고 그런 친구들에게 그러지 말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말리고, 그렇게 상처받은 친구하고 위로해주고, 이런 것도 우리가 또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구를 하고 있어서 친구들이 우리한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가서 말리고 도와주고 서로를 사이좋게 지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우리한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소중해. 나도 소중하고 친구도 소중하고 다른 친구도 다 소중하기 때문에 서로가 소중한 사람이 또 소중하게 지내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뭐냐? 결국에 서로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소중하게 하는 게 인류, 모든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인 거죠. 책임과 존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나요? 자, 우리가 책임과 존중을 실천하는 측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책임과 존중 어떻게 실천해야 되나요? 우리 모두를 배려해야 됩니다. 어떻게 모두를 배려해야 될까? 우리가 존중하자는 얘기도 했잖아요. 경기장 안에서 선수가, 심판이, 지도자가, 관중이, 팬이, 축구계, 스포츠계 구성원 모두를 배려하자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2021년 11월에 미국 대학농구 리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멀시드 선수가 팀 선수가 1점 차이로 지니까 경기 끝나고 들어가면서 라카로 들어가는 길에 쓰레기통도 차버리고 의자도 막 발로 차서 경기장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저멀시드 선수가 들어가면서 이걸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치워놓고 가요. 이런 것도 서로가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선수가 경기장에서 다해야 되는 책임 중에 하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 일본 선수들이 보면 성인 선수도 그렇고 유스 선수도 그렇고 2017년에 17세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잖아요. 일본 팀 선수들 라카가 경기 끝나고 딱 들어가 보니까 다 저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것도 존중이고 배려인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썼던 장비 이런 거 깨끗하게 운동장, 라커, 그리고 벤치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도 축구를 존중하고 축구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인 거죠. 또 동료와 함께도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선수잖아요. 이 베르니 선수, 이 선수 아주 오랫동안 인터밀란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선수예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한 경기도 못 뛰었어요. 그런데 계속 계약 기간을 연장해요. 그런데 이 선수는, 이 베르니 선수의 어떤 장점이 있냐면 항상 동료를 축하해주고 동료가 잘하는 거 칭찬해주고 동료를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선수인 거예요. 축구는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를 잘하게 해주는 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11명이 경기장에 들어가잖아요. 내가 잘하면 한 명만 잘하는 거지만 동료를 잘하게 해주면 10명이 잘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동료와 함께 하는 게 축구를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 팀 동료도 그렇지만 상대팀 선수도 저렇게 일으켜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1번 돕지 않으면 선생님께 혼나서, 2번째 도우면 잘했다고 칭찬받아서, 3번째 도우면 마음씨 착한 선수로 인정받을 수 있어. 아니면 도우면 모든 선수에게 이로울 수 있어. 아니면 이로운 약속을 지켜서 더 이롭게 될 수 있어, 선수에게. 아니면 6번째,
더우면 축구 존중하고 축구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세상이 변할 수 있어서. 여러분은 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1번도 있고 6번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도우면 모두가 서로 높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지고 내가 조금 더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돕고 또 내가 도우면서 다 상대 선수도 나를 도와주고 그렇게 축구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나를 배려하고 동료를 배려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생각도 해야 돼요.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잘하는 팀, 정말 잘하는 팀, 못하는 팀이라고 살살하고 잘하는 팀이라고 미리 포기하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정말 배려하거나 아름답게 축구를 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2012 런던 올림픽에 일부러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선수들이 있었어요. 배드민턴 경기에서 조별로 리그를 하고 그 조별 리그에서 성적에 따라서 토너먼트 대진을 만드는데 선수들이 좋은 토너먼트 위치로 가려고 일부러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지려고 경기를 해요. 이렇게 너무 무성의하죠. 선수들이 일부러 실수하고 일부러 네트에 걸리고 그래서 일부러 집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관중들이 존중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 동료도 상대를 존중하지 않은 거고 자기 자신 선수로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고 분노하고 선수가 최선을 다해야지 경기에서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다. 배려하지 않는 거다. 결국에 IOC 그리고 국제 배드민턴 조직에서 이 선수들에게 징계를 내려요. 너 선수 자격 정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이건 모두의 약속이잖아요. 경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나보다 잘하는 팀, 우리보다 못하는 팀을 만나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선수로서의 가치예요. 상대를 적이잖아요. 경기를 하면. 근데 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동료라고 생각하면 축구가 훨씬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이런 게 축구에서 책임이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축구를 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예요.